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종목을 4개 정도 확인을 할 건데 4개 종목이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 4종목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추천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한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 자,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찾아볼게요. 삼성 SDI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 SDI예요. 이 종목은 잠깐만요. 추천을 한 날짜가 제가 알기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예, 이 날짜네요. 이 날짜에 추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추천이 된 거죠. 잘 보세요. 이 정도 날짜에 추천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냐? 지금 48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8만 6천 원에서 48만 원까지 내놓은 거지. 그러면 68만 6천 원 빼기 48만 원. 얼마 빠진 거예요? 20만 원이 빠진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이 빠졌습니다. 68만 6천 원. 그러면은 한 30% 빠진 거예요. 네. 30%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를 추천했던 자리에서 현재 위치까지 30%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요거죠. 네. 얘도 동일하게 10일날 추천했죠. 10일날 추천을 했는데 추천의 조건이 양봉이 뜨면 산다. 양봉이 여기서부터 떴잖아요. 예, 그리고 1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였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고점 찍을 때까지 분할 매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예. 분할 매수 다 끝나고 다음날 폭락했어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10일 동안 해놨는데, 분할 매수 다 했더니, 그 다음날 한 번에 빠져가지고,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손실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수익이 없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 수익이 없고, 자, 분할 매수를 했는데, 분할 매수한 최저가를 기준으로 66만 9천 원이죠. 지금 47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66만 9천 원 빼기 66만 9천 원, 66만 9천 원 빼기 47만 9천 원. 그러면 19만 원이 빠졌어요. 19만 원. 예. 66만 9천 원. 자, 얘는 28.4%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첫날에 몰빵했다고 가정해도. 첫날 몰빵을 했어요. 10거래일 동안 분할 안 하고 첫날 몰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28% 손실인 거죠. 그러면 삼성 SDI는 30% 손실이고 LG화학은 28.4% 손실이에요. 이걸 왜 샀을까요? 이걸 왜 샀을까?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
SDI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화학업종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화학업종의 일목 월봉이에요. 근데 보면 예, 선행스팬2 깨고 기준선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하락 차트예요. 월봉의 하락 차트라고. 근데 언제 떴느냐? 8월에 떴어요. 8월에 죽은 거야. 여기 올라갔다가 예, 보시면 여기에 6월 이 7월인가? 아닌데? 8월이에요. 8월. 잠깐만요. 7월. 7월에 죽었네. 잠깐만요. 6, 7월이 여긴데? 네, 7월이 이거고, 네. 7월이 이거고요. 네, 이게 8월이에요. 그러니까 8월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월 달에 매수 추천을 했는데 8월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7월에 매수를 했다면 8월 달에 손절을 했어야지. 왜냐면 대드났으니까. 대드났잖아요. 대드나. 그러니까 8월 달에 화학업종이 다 죽었어요. 네? 7월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달이 되면서 화학업종이 싹 죽어버렸다고. 왜냐? 얘는 화학 섹터니까. 네? 화학 섹터의 월봉의 일목균형표가 작살이 났어요. 그 이후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7월 말까지 열심히 모았잖아요. 7월 말까지 열심히 모았어. 그런데 8월 달부터 그냥 작살을 낸 거예요. 예? 8월 달부터 작살이 났다고. 8월 달에 봉이 다 망가져서 그 이후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계속 흘러내려. 예? 이거 뭐 주봉도 죽고, 이주봉도 죽고, 다 죽었어요. 월봉도 죽었으니까. 월봉이 죽었으면 다 죽은 거지 뭐. 끝장난 거예요, 이거는. 섹터가 죽었잖아요. 종목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섹터가 죽은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 화학 관련된 지수 전체가 망가진 거지 종목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섹터가 망가졌다라는 건요. 단순히 화학만 망가질까? 화학업종과 관련된 종목이 2차전지잖아요. 예? 2차전지라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2차 전지를 뿜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죠? 예? 계속 뿜뿜하잖아요. 좋다고 앞으로 좋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개인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섹터는 망가졌다고. 응? 섹터는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가 월봉이 양봉으로 멈출 때까지. 예? 월봉이 양봉으로 멈출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LG화학이나 예, 삼성 SDI나 지금 똑같은 상태다. 그죠? 자, 얘는 LG화학보다 느려요. LG화학보다 느리죠?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얘 대단했죠? 그럼 얘는 이거 못 넘어. 이걸 못 넘을 거라고, 이번 달에. 예, 왜냐? 대단했거든. 맞나요? 짠. 8월. 예, 맞을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길 찍은 이상 얘는 50만 4천 원 위로 올라가는 건 이번 달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계속 내려가야 돼. 예? LG화학처럼. 예. LG화학 여기 꼈잖아요. 예? 여기 꼈잖아. 여기 얘가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해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피하지 않아. 저라면 이 종목을 추천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추천해? 월봉이 망가졌는데. 예? 일봉에 기술적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요? 예. 근데 이 종목이 7월 달에 추천된 종목이에요. 7월 달에. 예. 근데 지금 망가졌어. 예? 7월 달에 추천이 됐는데 지금 망가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월봉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봉으로 회복시킨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월봉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차트는 언제 망가졌을까? 언제 망가졌을까요? 여기서 망가졌나 보다. 여기 7월 27일부터 망가졌네요. 네, 그때부터 그냥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회복을 못 하잖아요. 네. 왜냐? 섹터가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개인들은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상승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와, 상승장이 이렇게 뺀다고? 예? 상승장은 이렇게 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건 카카오인가요? 카카오는 이거 언제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7만원 간다 그랬어요. 7만원. 그죠? 연말에 7만원 간다. 연말에 7만원 간다. 그죠? 7만원이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예.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지금 4만원도 안 돼. 예? 4만원도 안 된다고.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2달 동안 더블 친다고? 7만원 걸려면은 지금 얼마지? 지금 39,000원 잡고 39,000원이요. 그럼 4만원 잡고 75% 올라야 돼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종목을 이렇게 많이 뿌리면 관리가 안 돼요. 예?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종목을 막 던지면. 예. 사람이 이게 머릿속에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여러 종목을 관리하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예, 지금 얼마예요? 예, 얼마지? 18만원이에요. 18만원. 예, 그러니까 네이버를 매수한 사람이나 카카오를 매수한 사람이나 삼성 SDI를 매수한 사람이나 삼성 SDI를 매수한 사람이나 죄다 물려 있는 거죠.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예. 이 고보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 실패했다고 생각해. 예? 본인들만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식으로 다 돈을 잘 벌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고, 예? 끝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괴로워. 본인들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들의 경쟁 상대를 에코프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150만원을 가서 5배가 올랐어요. 응? 5배가 올랐으니까 야, 내가 5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예? 5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고버스를 들고 있어서 30%가 작살났다. 이게 그분들의 논리예요. 본인이 고버스를 투자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근데 가장 잘된 케이스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예? 여기 네이버도 있고, 예?
카카오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 화학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제껴두고 네. 에코프로하고만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에코프로를 못 산 걸 후에 자기가 고포스를 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이에요. 본인이 대단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고포스를 안 샀으면 대단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결과만 봐. 결과만 본다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값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본인이 고포스를 매수했는데 내리고 있고 본인이 에코프로를 안 샀는데 오르고 있으면 에코프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많은 주식 중에 본인이 에코프로를 매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에코프로를 30만 원대에서 잡은 사람들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과 그런 판단과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죠. 본인에게 그게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누가 에코프로를 사서 돈을 벌든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주식을 산 거고 저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일반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에코프로를 사는 행위와 네이버를 사는 행위와 고버스를 사는 행위가 다 똑같아. 나는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목을 나눠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어필하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적나라하죠. 아니, LG화학, 삼성 SDI 거의 30% 까먹었어요. 지금 고버스가 2,800원인가요? 한 2,900원 정도 돼요. 2,900원. 고점이 3,9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000원 빠졌어. 그죠? 30%안 돼요. 응? 1년 보유해도 30%안 까졌다고. 그쵸? 1년을 보유해도 30%가 안 까지는데 3개월 보유했더니 30%가 까졌어. 누가 부러우세요? 저는 안 부러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 까먹은 주식 추천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거 샀을까? 이걸 샀을까요? 삼성 SDI나 LG화학을 샀을까요? 본인은 안 사면서 남한테 추천하나? 예? 본인은 안 사는데 남한테 추천해요? 좋다고? 그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사고 싶었으니까 남한테 추천했겠지. 그럼 본인도 샀으면 30% 까진 거네? 아닐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거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본인은 상승을 믿지 않았다는 거고 본인이 갖고 있으면 본인은 고수가 아닌 거예요. 왜? 돈을 잃었잖아.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돈을 잃으면 고수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만 고수예요. 세상에 잃지 않는 매매법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잃지 않는 매매법은 없어요. 네. 잃지 않는 매매법이 있긴 있어요. 리딩하는 거죠. 나는 잃지 않아. 네가 잃지. 그죠? 그게 리딩입니다. 리딩은 나는 안 잃어요. 나는 정보만 주고 무조건 돈을 받으니까. 상대방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돈을 취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는 돈을 잃어요. 그죠? 왜? 주식을 샀잖아.
이게 확률 99%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 기술적 분석이 가진 한계지. 예? 기술적 분석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손절을 하든가 홀딩을 하든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 근데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공부까지 병행하는 건 어려워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모두 다 마스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쪽에 포커싱밖에 안 되는 거고, 한쪽에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다고. 그 결함을 알려줘야 돼. 네?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이 방법이 절대 무공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면, 아, 쟤는 실력이 없구나. 쟤는 허접하구나. 네, 그런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네? 이 리딩하는 사람이나 저같이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 예?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함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기술적 분석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돼. 근데 그런 걸 알려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걸 모르게 해야 돼, 실제로는. 야, 이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만 따라오면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상대방이 쉽게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됐을 땐 답이 없어요. 예? 잘못됐을 땐 답이 없다고. 왜냐? 그분에 대한 자율 의지를 리딩자 또는 저 같은 판매자가 없애버렸어. 예? 애초부터 나를 믿어. 나만 따라와.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판단을 막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근데 그냥 따라간 거지.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물렸지. 물리고 나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이 리딩 해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 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니? 그럼 이제 리딩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본인은 틀린 걸 알아.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어요? 한계치를 벗어나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그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을 얼버무려야 돼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 더 사.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리딩자면 어떻게 할까? 저라면 그 고객을 버리겠어요.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리딩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리딩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계속 리딩을 듣게 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고객을 손절해버리고 새로운 고객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를 새로운 고객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수 추천을 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매수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예.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거죠. 기존 고객은 비싸게 샀잖아. 어? LG화학 사서 30% 손실 났고
삼성 SDI 사서 30% 손실 났고, 카카오 7만원 간다고 해서 사가지고 작살 났고, 네이버 사가지고 다 작살 났잖아요. 그 고객은 다 버려야지. 그 고객을 왜 데리고 가? 새로운 고객을 또 모집하면 되는데. 이게 리딩자의 숙명입니다. 예? 리딩은 계속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그 정보가 잘 되면 고객이 늘어나지만,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고객이 손실나면, 예, 회전율만 돌리는 거예요. 기존의 고객 빠져나가고 새로운 고객으로 채우는 거죠. 그럼 빠져나간 고객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라. 리딩만 들었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주식을 샀다고. 예.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하는 거죠.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냉정하게. 저는 물건 팔면서 이 물건이 요술을 부릴 거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도 이거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공부를 해왔잖아요.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공부했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 예? 진짜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너무 어려워. 예? 진짜로 어려워요.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왜냐면 약점이 보이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장점을 보고 시작했는데 장점을 배우고 나니까 약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이게 커버가 안 돼. 그래서 장점을 배우는 데는 1년이면 다 배워요. 예? 장점을 배우는 건 1년이면 다 배운다고. 눈에 팍팍팍 들어와요. 근데 단점을 배우는 거는 한 5, 6년이 걸려요. 5, 6년. 계속 나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점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어떤 케이스에서 단점이 발생하고, 예, 그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되고. 예. 그러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배우는 기간은 짧은데 익히는 기간이 길어요. 예, 기술적 분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겠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접근을 해보면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투자할 때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내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의 종목을 사랑하지 마세요. 내 종목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남의 종목을 사랑하면 안 돼. 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건 남의 종목이 아니에요.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지. 그러니까 그 종목을 어떻게든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손실이면 손실을 줄여야 되고, 수익이면 비싸게 잘 팔아먹어야 되죠.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본인이 들고 있는 거나 잘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남의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좀 리딩 받지 마요. 리딩 받아서 뭐 할 건데. 십수년 공부해보잖아요. 다 뻔해. 예? 십수년 공부하면 다 뻔하다고.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예? 막 대단하다고 떠들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세상에 대단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 예. 물론 궁극의 경지에 올라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못 만나. 그죠? 그런 분들이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타점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할 일이 없어.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쓰고 다니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뜨이는 전문가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응? 그분들, 저를 비롯해서 대중에게 장점을 설파하잖아요.
근데 뒤로 딱 까집어서 보면 그분들은 다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를까? 당연히 알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장점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시황이든 그게 저같이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리딩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치 투자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가세요.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눈에도 종목도 보일 거고 시기도 보일 거고 가격도 보일 거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아놓은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대출 땡겨가지고 남이 하는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가지 종목 보여드렸습니다. 4가지 종목을 보여드리고 이 종목의 결과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리딩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 입으로는 전문가라 얘기하고 고수라고 얘기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좀 알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